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주민 참여와 고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여기서 매장 문화재의 발현에 주민 참여가 왜 필요하여 어떻게 하면 실현할 수 있는지 그 원칙과 규슈 지역에서의 실천 사례를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합니다. 주민 참가와 주민 참여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리를 들면은 프로 요리사가 만든 요리를 그냥 본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프로 요리사를 도와주는 것이 그것이 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나가서 프로 요리사와 함께 레시피를 고안하고 재료를 준비하고 가지고 같이 조리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이 그것이 참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보는 단계, 만지는, 체험하는 단계, 그리고 이거 뭔지를 생각해서 연구하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박물관에서는 관람하는 사람이 조금 전시를 도와주는 것이 참가, 그리고 같이 전시를 하는 것이 참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에서도 문화심의회는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 그런 것이나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여기에 노란색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의 실현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라고 그런 문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했는데 좀 이런 논문을 썼습니다. 지역을 디자인하는 유적, 지역으로부터 디자인되는 유적이라는 유적학 연구 제11호 2013년에 썼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논문을 썼는가 하면은 이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역에서 고유하다고 할 수 있는 유적들이 모두 같은 유적 정비 방법으로 만들어져서 비슷하게 보이거나 유적의 견질과 그리고 주변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고 굳이 내에서만 완결되어 있거나 그것은 유적의 고립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유적의 디자인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그런 취지 제기를 하였습니다. 빛의 과제는 유적을 고립시키지 않기 위해 주민들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에 있다고 이해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지역, 유적, 디자인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립화는 단순히 정비된 유적 안에 거쳐있는 공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비 방안을 만드는 시스템이나 사업에 접근하는 방식, 유적 정비를 지지하는 고학이나 문화재학, 문헌사학의 체제 그 자체에도 있다고 생각하며 구경 요시노가 역사공원 에서의 위화관, 수족관 내 수계, 아마추어 고고학사, 주민 참여라는 보조선을 그리며 필자의 전문 고고학에서의 경험과 실감을 기반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먼저 유적 유물은 오전쯤에도 설명하듯이 유물은 지구에 대해 공간적으로 배세된 대상, 유물은 지구에 대하여 공간적으로 열린 시선, 그리고 유적은 유물과 유물과 본래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미토가 에이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디자인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의 입장에서 만들어지며 지역을 변화시키는 연결고리가 확장되도록 만드는 것, 사고방식을 다뤘습니다. 지역이라면 지역은 다른 지역도 같이 존재하며 향토사는 그 지역만 생각하고 있고
지방이라면은 중앙하고 지방의 관계. 예, 그렇게 되고, 지역이라면 다른 지역하고 동등한 그런 관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이 동시에 중심이자 지배는 됩니다. 그리고 지역에는 다양한 집단이 진력되어 있습니다. 중증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토가에지의 모습입니다. 1947년생인데 동 디자인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이끌고 있습니다. 영이라는 그 날카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반대 둔자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JR 규슈의 특급 열차 그것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87형 츠바메하고 이거는 나나츠보시 아십니까? 그 지성호라는데 아주 고급 열차인데 2박 3일 정도 100만 엔 정도 되나? 한 번 타는데 아주 쾌적한 그런 열차를 디자인하고 있는데 1988년부터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듣지 말라. 그리고 고객의 입장만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의 의견을 듣지 말라. 쓰는 사람들의 의견만 들어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고립화되는가에 대해서는 먼저 요시노가리족에서의 의학감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요시노가 아시죠? 1989년 2월 23일 아침에 NHK 전국 뉴스에서 세 번째 뉴스입니다. 요시노가리 소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의지 외인전에 쓰이는 야마타에국 그 여왕 히미코의 거처와 흡사한다는 그런 보도. 요시노가리족은 그 거처와 흡사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면서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가지고 1990년 5월달, 그러니까 1년 3개월 정도인가? 아주 빠르게 국가지정 사적으로 되었고, 이름에 특별사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이상한 이례의 것이었습니다. 단기간 내 보정 결정을 하고 여러 시설이 복원되었고 2001년 4월 20일 날에는 국립 요시노가리 역사공원의 제1기 개원을 하였었고 2002년에는 입장객 수가 100만 명 넘었습니다. 1년 내에 100만 명 정도. 그렇지만은 저는 복원된 건물이나 공간이 너무 깔끔해서 숨이 막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 입구의 모습은 레저랜드 같습니다. 나는 그거는 레저랜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셨죠?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예, 이런 곳이요. 여기 나무네각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bun내각도 이렇게 복원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사히신문의 기사를 좀 인용합니다. 일본의 홋카이도 기타미시에 있는 산의 수족관, 산에 있는 수족관, 한 개까지 절감된 그런 예산으로 새롭게 리모델링 시마시테 그거 리모델링하고 연간 2만 명 입장객이 2만 명이었었는데 그것을 30만 명
끌어올린 손가락 토대로 수계를 만드는 수족관 재생 전문가로 소개된 그런 나카무라 하지메는 물의 압도적인 존재감에서 오는 적초감, 시원함, 부양감을 수계라고 부르며 수족관 프로듀싱의 핵심 사상으로 삼았습니다. 개별의 샘물이 아니고 물 자체가 수족관의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2011년 리뉴얼한 동경에 있는 선생님 수족관, 내현 수족, 선생님 라근에서 궁극의 수계를 표현하였지만은 수계의 표현에 거대함은 필수는 아니며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에 아사히야마 동물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마린웨이라는 바다 표범이 헤엄치는 동형의 수조도 그런 이렇게 된 나의 이미지 딱 들어맞는 그걸 수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거대한 수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유적지의 수계, 방문자들의 지역 주민들이 즐거운 핵심, 그건 무엇인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수족관 재생 전문가의 수계 이론을 고려하면은 바로 그랬던 현장 그 자체, 그게 유적의 수계라고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도히 약 한 달 동안에 40만 명 전후의 사람들이 요시노가리 공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야마다이국 그 문제, 야마다이국 어디에 있느냐는 일본 사람들의 중대한 관심사가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일본이 잊고 지냈던 그런 흙의 색을 요시노가리 유적이 넓은 면적에서 되찾아주었고, 다양한 이유가 사람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켰던 때문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도 그 당시 실제 요시노가리 갔습니다. 그 바로그 현장을 여러 번 방문했는데요. 그때 목격한 사람들의 표정이나 눈빛, 시선의 대상에서도 이것은 단호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뭐가 뭔지 몰라도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런 모습은 아직도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바로 그 당시의 요시노가리의 모습입니다. 아까의 좀비토의 모습하고 비교하여 주십시오. 너무나 반듯하게 해서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거 오히려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은 뭔가 있는 거가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 남내각의 복원하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가 어떻게 돌아다니고 있는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금원도 많이 있고 여기가 뭔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가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이거는 국내의 가게입니다. 이 모습입니다. 저는 유적은
과거로부터 받은 그 선물, 돈조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을 열어서 먹어버린다면은, 미래의 사람들은 맛보지만 못할 것이고, 설령 그 맛을 기록으로 남겼다 하더라도 실제로 먹었을 때 그 감동에는 덕없이 못 미치고, 미래의 사람들이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생각도 못했던 그런 새로운 조리법으로 다른 맛을 찾아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유적을 남겨두면은 지금은 모르는 것들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는 알게 될 것이며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적을 남겨두고 그 존재를 세계인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재 누가 유적이라는 선물, 통조림을 열어서 먹는 즐거움과 그 맛을 의미하는 즐거움을 맛보고 있는가? 그거 하는 점입니다. 누가 맛보는가? 여기에는 고고학이나 문화재학을 발전시키기 위한 현재의 체제에 내재된 문제가 있습니다. 요시노가리 유적이 존재하는 지역 주민들은 스스로 맛보기 위해 요시노가리 유적을 발굴을 했는지, 아니면은 보건시설이 계획을 만들거나 요시노가리 디자인에 관여했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발굴이나 그 정비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고고학 전문가들이 유적을 발굴하며 역사적 유적의 정비, 계획이나 보건 건물의 계획, 그것도 역시 고고학이나 문화재학 아니면 건축학 그런 사람들이 전문가들이 작성하여 실행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그 결과를 강요받고 있을 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전혀 관계없는 그런 시설이 되어버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여기서 일본의 고고학자를 아마추어 고고학자, 아마라고 합니다. 그거와 프로페셔널 고고학자, 고고학 전문가인데요. 이하 아마 프로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개강하고자 합니다. 아마는 고고학과 관련이 없는 직업에 종사하면서 고고학과 관련된 사람들, 그리고 프로는 고고학과 관련된 직업, 고고학 전공 학생도 포함됩니다. 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할 때는 프로이지만은 졸업 후에 관련성 잃어버리면 아마가 됩니다.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전쟁 전에는 아마가 압도적이었어요. 일본에서도 소수의 프로가 아마의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아마가 프로의 활동을 지원했고 1960년대까지는 이 구도는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아이자와 타다히로가 금화형 유아직 의적에서 그 석기를 처음 발견한 것처럼 아마가 새로운 고고학의 문을 열기도 했습니다. 구조국학계에서도 1930년대 결선 당시부터 1960년대까지는 콘톤의 연구 과제 아래에서
다양한 조사에 프로와 아마 그 구분 없이 참여하였습니다. 전후에 각 지역의 고등학교에서는 고고학 관련 동아리에 고고보이, 고고걸이 모였습니다. 지도자로는 고고학 전공 졸업생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일반인과 앞으로는 두동 중간층인 아마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학생 그 시절에는 고고학부에서 입부해가지고 모리테이지로 선생님 여시대 대가입니다. 그 선생님의 지도 아래 후쿠오카시 로지고 농사고군 등 구주대학 고고학 연구실의 발굴에 참여했습니다. 이게 농사고군의 등급 중량도인데 이 중량도로 고등학교 학생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서 구주대학이 발굴을 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아주 이런 속실이 먼저 나타나고 있었는데 더 그렇다고 유물이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의 동기에 한 사람 혼다라는 사람이 여기까지 들어가고 졸업을 빼놓았어요. 모리테이지로 선생님 화가 나서 왜 거기 두고 찾느냐 그런 식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유물이 많이 남아있구나 해서 구주대학에서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호 석실, 3호 석실 그런 것도 발굴을 했습니다. 근데 2호 석실이 전혀 손에 떠지 않았던 이런 모습이었고 이 개강할 때는 계속을 열려보면은 여기 단갑이 있고 인골이 나왔고 녹토라는 그런 소리가 나오고 30조 목도를 했습니다. 다시 고등학교 고고학부생들입니다. 저는 여기 있습니다. 1966년 8월인데 부장품은 계속해서 줄어든 노사공 로지공의 발굴은 아주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그에 뒤이어서 참여된 우에노코분 문화가타시 있는데요. 그거는 도구로 인해서 유물이 거의 없으면 발견졌습니다. 실망하는 우리에게 모리테이지로 선생님은 이렇게 말을 하셨습니다. 고고학은 보물찾기가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발굴이다. 석실의 구조와 분구의 조성 방법을 철저히 조사하고 기록하며 유물이 나오지 않다 하더라도 지역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자료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고고학이다 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고고학도 괜찮네.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이 말을 통해서 저는 고고학의 본질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아마들은 발굴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즐거움 그것까지도 맛보고 지역의 고고학을 지원했습니다. 오히려 이끌어 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모리테이지로 선생님입니다. 바로 집이 아마 70세 정도입니까? 오카자키 타카시 선생님, 구주대학 고고학연구실 2대 교수입니다. 중등학교생부터 고고보이였습니다. 온가가와라는 간물에 따라서 몇 번 또 재집도 하고 나서 그 재집된 이후로 고고학 잡지에 논문도 쓰셨습니다.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그 시절입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60년대부터 후반부터는 고도 성장에 따른 국도 개발이 급증함에 따라서 수익자 부담 면목 하에 많은 비용을 투자한 광범위한 지역에 긴급 발굴, 거대한 긴급 발굴이 시작되었습니다. 긴급 발굴에 대응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각지의 대학에는 자례로 고고학 관자와 연구실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고고학이 뛰어난 성과를 올리고 있으니까 고고학 연구실을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긴급 개발에 대한 대책으로 각지의 고고학 연구실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각 현, 시, 청, 의 교육위원회에는 이렇게 육성된 고고학 전공자들이 취업하여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를 담당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거대한 부로 집단이 유적을 독점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발굴한다는 그런 제재가 되었습니다. 또한 연구의 씨앗인 이러한 발굴 자료의 급증과 대학에서의 관자 증가, 그건 대학 교원의 증가이죠. 그것으로 고고학 연구 자체가 크게 진전되어서 암호와 불어 사이의 벽이 높아졌습니다. 일본 각지에서 여러 긴급조사가 진행된 결과 발굴 기법이 자체는 세계에 자랑할 정도로 정밀하게해지고 방대한 양의 보고서가 강행되면서 연구는 비약적으로 심화되었습니다. 확실히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매장문화재 발굴 현장을 애워싸고 교육위원회 담당자인 프로들이 지도하는 세계가 되어서 묻는 코로 잠궜습니다. 아마추어 고고학도도 발굴에 배제되어 보기만 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연구는 유적을 보는 단계에서 발굴을 하고 또 나가서 생각하는 단계로 진화해야 되는데 아마는 하위 단계, 지금까지 생각까지 하고 있었는데 유적을 발굴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보기만 하는 그런 단계로 역행했던 것입니다. 또 입시 경쟁, 그거 너무 심하게 되어 고고 교사의 바쁜 일정 등으로 각지의 고고학 그룹, 고고학이나 그런 것은 괴멸되었습니다. 거의 다 없애버렸습니다. 없어졌어요. 1970년대 이후에 고고학계에서는 보통 의미에서는 어쩌면은 원자력천이 아닌 프로의 배세적인 고고학천이 형성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발굴 자체가 일반인들에게는 무관한 존재에 가까워졌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내 복구 사업에서 고지대로의 이전에 따른 유적 발굴 조사에서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왜 이 긴급한 시기에서 발굴을 해야 하는가? 라는 목소리마저 나왔습니다. 관계가 없었으니까 그런 말은 당연하게 나오겠죠. 고고학의 그러들이 매장문화재를 들어사온 결과 아마 독점했던 그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거는 고고학의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주 배세적인 제재가 지금 되어 있다. 프로만이 있는
그런 작은 폐쇄적인 집단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민 참여와 발의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지역 주민과 함께 발의를 하기입니다. 유족 발의의 핵심은 지역 주민들의 프로와 함께 발의를 하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회의 그 자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밑에 표도를 벗겨내면은 수천 년 전에 세계를 직접 접할 수 있는 감동과 즐거움을 지역 주민들에게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아마의 등장이며 불어와 아마의 혼돈 작업을 부활인 것입니다. 요시노가리 유족께서도 국가사적 지정 후 학인 조사에서 학생들이 발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적지 확대를 위한 발굴은 각 지역의 유족에서 실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발굴이 가능합니다. 이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유족의 역사적 의미를 고려하기 시작하면은 유족이 지역 문화를 디자인하게 됩니다. 그렇게 나는 생각합니다. 유족이 지역을 디자인한다. 동북 지역에서도 고지대로 이전에 따른 발굴에 지역 주민이 참여하도록 하자. 그런 주민들이 이 보존에 대한 목소리 스스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면 같이 발굴을 해서 빨리 끝나도록 합시다. 라고 해서 같이 발굴을 했는데 그 유적을 의미를 설명하면 그렇게 중대한 유적이라면 보존하자고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가가와현에서는 고대의 산업기 급부라는 행정기관이죠. 그 중심인데 미스테리 헌터 그런 산업기 급부 미스테리 헌터라는 주민자원본사 조사원을 모집하여 실제로 발굴을 실시했습니다. 단순한 작업 보조가 아닌 급부 탐색이 주 업무였습니다. 1970년도에 발굴 조사에서는 급부의 중심 시설로 지천도에는 나라 해안 시대의 방형 구역과 대형 건물을 확인했습니다. 이바라기현 미호청 미호마을에서는 조문을 트위터하는 모임의 연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오카다이라라는 그 배청 유적의 조문시대 그 정비조사 사업에서는 지역 주민이 참여해서 직접 발굴도 하였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산업기 급부 준주부의 발견가 아마 미스터리 헌터들입니다. 이 회의도 하고 진짜 큰 건물을 발견하고 2020년도에도 하고 나서 그런 현지 설명회도 2013년 2월 11일 날에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거는 조문 대회도 하는 모임입니다. 그런 연극도 하고요. 식사도 만들고 이런 도끼 아라이즈 이런 유적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각청의 문제에서 주민 참여가 핵심이 기화도가 됩니다. 도요노군이 우사주구라는 일본의 지역사회와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는 그 단체 또한 학술 그룹의 이름인데 조의 1호 방호시설 도시의 사적으로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거는
전쟁 때 비행기를 그것은 숨기는 그런 시설입니다. 우사시에도 비행장이 있고 그런 엔타이고라고 합니다만 그런 시설이 있었고 시 지정 문화재가 됐습니다. 그 후에도 우사시의 전쟁 유적 조사를 진행하여 도시 사업으로서 전쟁 유적을 통한 평화로운 도시 조성과 평화박물관 건설을 실현했습니다. 지금 우사시에는 그러니까 평화박물관이나 전쟁을 전시하는 전쟁 관계 자료를 전시하는 그런 전시관이 생겼습니다. 전쟁 유적 같은 경우에는 시청 안에는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특히 시민들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참가가 아니라 참여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오그라시오그라는 우사시에 있었던 직원인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그라시의 말에 따르면 유적의 정비와 활용 또는 주민 참여 없이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의 작성과 조선 작업 역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동으로 만들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지역이 디자인하는 유적이라고 될 겁니다. 참여는 발굴을 통해 유적을 접근하고 또 나가서는 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유적의 역사적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고고학은 물질적 자료로부터 인간의 활동, 전반과 사회 전체의 구조와 역사를 생각하는 학문입니다. 일반인들도 이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고고학에 완전히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특정한 고고학적 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로서의 발언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고고학 전공 학생들도 지역 디자인 학을 이제부터는 배우고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만들기, 지역 계획, 그런 것, 도시 계획, 그런 것도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논문에서 썼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실정회가 있는가를 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주민 참여로 함께 발굴 계획을 세우고, 함께 발굴을 하여, 정리하며, 보고서를 함께 작성한. 그러면은 새로운 수수께끼가 생겨나며 주민 참여를 통해 해결될 경우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던 그 새로운 사실을 밝혀집니다. 이것이 연구라고 생각됩니다. 주민 참여의 제안은 주민 연구자의 창출까지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민 연구자까지 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일본 학술회의도 마침내 연구 주체로서의 지역 주민이라는 말, 그거는 주민 연구자죠. 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스가 유다카 집안 장생과 새로운 분야의 학문으로서의 지역학, 학술의 동향. 이거는 일본 학술회에서 나오는 잡지입니다. 거기에 보십시오. 연구 주체로서의 지역 주민. 그렇게 주민 연구자가 앞으로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마가 구석시대 연구의 문을 열렸던 한문의 역사를 가진 고고학에서 보면은 지금에 와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웃음이 나오는 것 정도입니다.
문제는 고고학도 어떻게 하면 그 새로운 주민 연구자를 육성할 수 있는지 그것입니다. 매장문화재는 먼저 지역 주민의 것이며 전 세계 사람들의 공유 재산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코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장애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가스가시 매장문화재 보존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문화재는 풍요로운 역사, 문화,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어른들이 웃으며 거우려하며 노인들이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등 모든 시민이 활기차게 살아가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귀중한 자원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은 저는 1921년 3월 달에 영예관장 취임했습니다. 그때 그 노국 자료관은 가스가시 문화재가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문화재가는 어떤 반쯤 아니면 어떤 마그나 카르타를 가지고서 나가는 것이냐, 그런 것은 문서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그런 것은 없답니다. 아이고, 조직이 있어가지고 그 목적이 명문화 되지 않은 것은 이상하다. 이것으로 어떠냐? 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가지고 지금은 저희 명함 뒤쪽에도 이게 인쇄되어 있고 이 말을 프린트 해가지고 액장해서 문화재가 벽가에 지금 붙어 있습니다. 날마다 이거 문화재가 직원 사람들이 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스의 사적 보존 관리 활용 정비의 개념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먼저 시민 참여 연계해서 거기서 무수 총영주의라는 말을 씁니다. 소수 총영이 아닙니다. 소수의 우수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고 무수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자는 무수 총영주의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적 정비하면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출발해가지고 또 성장해야 된다. 사적 정비 개원은 시작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멘테넌스도 용이하게 해야 되고 정비의 갱신도 아주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감 보다, 그리고 만지다, 그런 제감할 그런 정비, 그리고 또 온리왕 여기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사적 정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저는 유적도 그렇고 박물관도 그렇고 지적인 뭐라고 합니까? 그 아소비바 노는데 노는 장소라고 지적으로 노는 그런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때는 연도를 될 수 있는 한 한정하지 않는 건 좋다. 여러모로 이런 여러 가지 모임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실제 大分県 우사시에 부도키노가 공원이라는 공원이 있어가지고 그 정원방호모 많이 모이는 데인데 그 역사 자료관 앞에는 관장이 있고 거기서 지역의 모래볼 대회라든가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나고야의 이치노미야시 자료관에서는 그 정원에서 일본 오차 그 모임이 야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적은 주민들이 즐기는 지적 논리도 보존 및 활용의 효과에는 저는 5가지, 5개, 5개라고 5개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환경, 교육, 관광, 공감이지만은 일본말로 하면은 강교, 강고, 갱고, 교육, 조강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알파벳으로 변환하면은 머리에 개차가 붙입니다. 그러니까 5개라고 합니다. 진짜 사적에서는 환경, 관광, 그리고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것은 공간입니다. 유적 돌아다니고 몸의 공간, 그리고 이게 뭔가 생각하는데 마음, 머리의 공간. 그렇게 하면은 지금까지 노인들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고, 그렇다면 조금 돈도 줄어진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후쿠오카시 미나미区柏原地区에서의 후쿠오카 대학의 고각연구실의 주민 참여 노력을 소개했습니다. 어떤 것을 했는가 하면은 증거세 속점으로 조사 2016년부터 하고 나서 육지조탑 그리고 자연 속반비 등을 조사하고 옴타 고분군 그리고 타이헤이지 고분군 그런 것도 조사 연구했습니다. 옴타 고분군은 발굴을 했고 타이헤이지 고분군 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근수의 후쿠오카 화약 제조 관련 조사도 했습니다. 그거 할 때 세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지역 주민 및 학생과의 공동조사를 한다. 그리고 실측 답변도 공동으로 수행한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한다. 그리고 성과는 공민간 간자로 가족과 모두 함께 검토한다. 워크숍을 했습니다. 조사 방법이나 계획, 지역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각 테이블마다 학생하고 학생들이 있고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좀 논의하였습니다. 워크숍 결과를 가지고 돌아와서 검토하고 토론하였습니다. 가시와라 육지장탑, 가시와라의 록지도도는 후쿠오카 평야에서도 드물기 때문에 아주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제작 시기와 자료적 의의를 밝히기 위해서 그시 육지장탑의 현실학적 검토도 그런 것도 했습니다. 이렇게 육지장탑을 이 사람은 그런 속점을 증권세 속점을 들었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활용 측면에서는 우리가 조사하고 연구하는 유적을 기반으로 워킹 맵 그런 맵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어떤 유적을 뽑았는가, 그리고 루트 경로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를 같이 이야기하고 나서 실제 이렇게 유적을 조사하고 돌아보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여기 그런 안으로 대학에 가져가고 이런 워킹 마프 주민들과 함께 만드는 그런 워킹 마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분 발굴도 하고 근세 그러다 하는 거기서 화약을 제조했던 곳입니다. 거기에 됐던 사용했던 것이고 다해지 고분 측량하고 육지장탑 그런 것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이 가시와라 역사 산책로 산책로의 전부터는 그런 문화재 지도입니다. 4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고분 내 비밀 이야기 히스토리 코스. 그리고 파란색이고, 빨간색, 근세 화약의 길 안내 코스. 초록색,
신사, 불각을 찾아서 보라색 그런 게 4개 코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관심을 가진 지역 주민들이 화약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현립도서관까지 가서 고려도엔 그런 지도를 찾아내었습니다. 또 그래서 여기 있지 않느냐, 이게 화약고가 아니냐라고 찾았고요. 실제 여기에 있을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2점밖에 없었던 화약 제조용 그 맷돌, 아까 보셨죠? 맷돌도 새롭게 2점을 지역주민이 발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2개였던 게 4개로 증가 2배로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그 박물관에서의 주민 참여입니다. 박물관의 경우 연구 조사는 저는 나무의 뿌리라고 생각하고요. 자료 수집은 주력이며 전시 보급 활동이라면 그런 뿌리 있고 주력이 있고 그 마지막에 비우는 그런 곳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물관 또한 유적과 마찬가지로 지역 주민들이 즐기는 지적 논리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박물관의 수계 본질의 핵심은 무엇인가? 저는 전시 자체가 아니라 전시를 실현하기 위한 연구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학예원의 육성이 요청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프로의 학예원만 전시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과 함께 전시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각 현마다 이런 문화재 보존 발휘원 대강이라는 정책을 세우고 그 밑에 각 시조성 행정 자치제에서는 보존 발휘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이타현 문화재 보존 발휘원 계획에는 이런 아동 학생을 중심으로 한 전시 등의 체험을 하는 이런 문장이 드러났습니다. 넣었습니다. 그거 가지고서 그 기재를 기초로 2021년도 특별히로 그거 오이타현 매장문화재센터에서는 오이타의 모노노프 무사입니다. 오이타의 증세 무사라는 그 특별히를 했는데 그 주르그에 3개수를 초등학교생 2개, 2개교, 중학생 1개교, 학생이 직접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거는 어린이 학예사 체험 사업이라고 해서 실현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파네르도 다 중학교생이 만들었습니다. 새 학교의 학생들이 모형과 패널 직접 제작하여 수벽 쌓기와 맷돌을 사용하는 실험까지 했습니다. 콩나물 이거 그래도 콩을 하는데 처음엔 실패했습니다만 몇 번 했는데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와 거의 같은 것을 만들 수 있었다는 그런 실험 결과까지 전시를 했습니다. 2022년에는 규슈 오이타의 조몬 문화를 초등학교 새 학교가 전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현내에서 만드는 그런 대강이라서 현립시설은 그런 것을 해야 되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이타 현내는 문어사에
센터지 사료관이라는 문헌사의 사료관도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어린이 학예원을 실현하였습니다. 오이타 현내의 시청청에서는 이 대안을 기반으로 문화재 보존 발현 지역계획, 이하 지역계획이라고 합니다만 그것을 수립 중입니다. 주민 참여나 어린이 학예원 등이 기술되어 실현될 것입니다. 아마 현대 대강에 그런 게 있으니까 다양하게 그 밑에 있는 시청청에서는 그렇게 될 겁니다. 후쿠오카현 유쿠하시시에 있는 지봉문은 박물관으로 가는 시민학예원의 모임, 그런 모임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15년 지났는데 2011년에 15년의 역사 아유미라는 것을 우마가타케 성이라는 그 준서의 성 가지고서 전시를 하였습니다. 개수를 2개 가지고 15년 내 걸음하고 이때 우마가타케 성에 관한 연구 성과를 전시를 하였습니다. 그런 시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하면 시민학예원이 된다는 이야기죠. 다음에는 고등학교 수업에서도 이런 실천회가 있습니다. 후쿠오카 현리부, 이건 도치쿠 고등학교에서는 바로 그랬더니 실험 자료를 학생들의 만족하고 생각하는 일본사 수업으로 실천 중입니다. 실제 바로 그랬더니 내용으로 빌려가지고 그것을 학생들에게 만질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그랬더니 실험 자료를 위해서 그것을 단순히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만져보게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체험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고각의 사진만으로 끝나지 않는 바로 그 자료를 실제로 만지면서 학생들은 다양한 생각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업을 들은 한 학생 하나가 여학생 하나 있었는데 후쿠오카 대학의 역사학과에 입학해가지고 고고학을 공부하고 전공하고 2003년 4월, 올해 4월에 후쿠오카현 문화가타시 문화재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시험 통과했습니다.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가스가시에서의 시도입니다. 후쿠오카현 가스가시, 제가 간주에 있는 가스가시인데 스유저구금 북쪽 저지대에는 가스가키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만 거기 교정에는 중요한 유구가 있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2021년에 레이더 탐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나라문화재연구소에서 사람이 와가지고 6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레이더 탐사기를 이끌고 탐사를 해가지고요. 2000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바로 그 조사를 초등학교 6학년 그리고 여기에 참가해서 졸업했으니까 중학교 1학년 사람들이 불러서 함께 발굴을 했습니다. 스그이족이라면 수상의 선수로운 아이템, 왕경, 중국 거울이 스그이족에 집중하고 있고, 여기가 당시의 노국의 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 그런 지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기에 스그키타 초등학교가 있고, 그 교정에 뭔가 수산층 고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2022년 8월에는 가스가키타 초등학교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
초등학교 그리고 중등학교 학생도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올해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개최된 고고학계획정 우리들의 수구 유족국에서는 출구에 함께 쓸 중학생이 기획하고 전시를 하였습니다. 이거는 자료에 없습니다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조사했던 수구 유족이라고 해서 중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전시를 하였습니다. 저는 이 파넬도 손으로 쓰면 되겠다고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중학생들이 싫어서 자기의 비적이 남는 것을 싫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인쇄해서 프린트 아웃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들이 4명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시를 했습니다. 파넬을 좀 만들었고 실무도 전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2달에 한 번씩 노국 자료관에 가는데 여기 현토사 회장님이 저의 2년 선배입니다. 그분들하고 같이 1시간 반 정도 모여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어 있었는데 가스가스에서도 지역계획을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더니 좋다. 그러면 우리가 만들자. 지역계획을 만들자고 해서 지금 예완도와 함께 로 정하고 제목을 A부터 G까지의 문화재 그러니까 10시대부터 근현대까지 A, B, C, D, E, F, G 그러니까 6개 제목을 만들어 가지고 7개인가 만들어 가지고 그 중에 C, D, F E, F, C, D, E, F를 그 타케스에 회해서 무마를 회해서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관한 문화재를 조사하고 있고요. 그런데 가스가스에서는 순식값 교통비 포함해서 하루에 700엔 그렇게 1인당 700엔 받고 하루 종일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신사의 속정을 좀 이렇게 해서 조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래 그런 지역 계획은 어디서나 그러는데 지방자치제가 연명 의원들을 임명해 가지고 거기서 시에 있는 직원들하고 의원들이 모여서 계획을 세우고 조금 시민들 한두 명 정도 여기에다 넣고 만드는데 그렇다면 시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계획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우리 시민들이 스스로가 만드는 그런 지역 계획으로 하자고 해서 이런 활동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맺은 말입니다. 고고학 자료는 누구의 것인가? 입니다. 연구자나 발굴 담당자만의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인류의 것이라고 아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발굴 담당자만이 발굴할 수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는 유적은 한번 발굴하면 다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최고의 연구 수준과 최고의 기술로 발굴을 해야 한다고. 그러므로 그런 기술과 학식을 가진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다. 그러면은 일반인 지역 주민은 발굴할 수 없는가 것입니다. 고고학 자료가 과거, 현재, 미래의 전 인류의 것이라면 모든 인류가 발굴할 권리를 가지며 맛볼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모순이죠.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굴 현장의 개방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폐쇄적이었던 발굴 현장은
지금은 지역 주민들에게 개방해야 된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가 하는가가 문제입니다. 주민 참여를 실행하고 주민 연구 자료를 육성하며 발굴 현장을 개방하기 위해서는 저는 고각의 원론, 기초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각이라면 이게 바다의 표면인데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접하는 것은 이런 고각한 뉴스나 개설서, 강좌, 교재, 강연, 강의 그리고 심포지엄 등입니다만 그거 뒷받침하고 있는 논문 아니면은 발굴 조사 보고서 자료, 전자 데이터 등가 있고 그 밑에 발굴 현장의 유구금과 유물 시측도나 영상 기록 그리고 관찰 소견이나 그런 거 있고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야 고고학의 원론 지금 하고 있는 이러한 원론하고 그리고 유물을 지급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 제일 밑에 있는 그 기술하고 이 원론을 그것도 시민들에게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까지는 일반인들이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프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기초이론을 시간을 갖고 끈질기게 말을 하고 공유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기초 기술도 전달하여 습득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 두 개를 시민들이 습득하시면은 같이 주민 참여 발굴이 실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는 작년 4월부터 9월 그리고 올해 4월부터 9월 아사히 문화센터 후쿠오카에서 함께 배우는 고고학의 기초라는 강의를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여 중의론, 현실론, 분포론, 기능론 이르기까지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17명 들으셨는데 두 번째는 너무 어려웠는지 7명에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7명이 들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다른 강좌에서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10년, 20년의 이야기 아니고 100년 정도 바라보면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문화재의 행정은 그러면 어떤 목표를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대중여법 기본적인 원인이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오직 증상을 조절하는 치료 방법에 그러한 발굴에서 예방의학의 발굴에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은 보건소는 일본 보건소는 제2차 세계대전 배정 직후 내외하는 그런 전염병 환자의 집에서 대규모로 소독해 내유행을 막아 자신의 존재의 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생활 수준이 향상과 위생관념이 보급으로 전염병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서 그렇다면 일이 없어지는가 하면은 그 대신 임산부와 신생아의 정기 건강 검진 그런 업무로 전환하였습니다. 기록 보존 발굴 그렇게 예방하는 그런 활동이죠. 역병에 대한 활동으로부터 예방에 대한 활동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기록 보존 발굴 그거는 박해죠. 유적 박해에서
박인 발굴, 보존 발굴용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현업에서 정책, 그것을 수립과 실행, 그렇게 가야 된다고. 발굴하는 현업도 중요하지만은 정책, 그리고 정책을 수립해가지고 실행한다. 예를 들어서는 건설국은 과거에는 도로를 직접 건설했지만은 지금은 어디에 도로를 만들면은 지역 주민들의 행복해질지에 대해서 계획하고 그리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발굴해서 도시계획, 유적을 가지고서 어떻게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행복한 지역을 만드는가, 그런 것을 우리도 지금부터 생각해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런 정도입니다. 예,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